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의학 의사 닥터준호입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시면은 혈관 질환들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혈압이랑 당뇨랑 동맥경화 이런 것들. 그래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반드시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라 하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콜레스테롤 그 수치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성지방과 HDL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성지방은 낮을수록 좋고 HDL은 높을수록 좋죠. 그리고 중성지방은 뭐 한 120 이하.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콜레스테롤이 중성지방이 높고 HDL이 낮으면 산화가 쉽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산화가 쉽게 되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중성지방과 HDL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율로. 그래서 중성지방이 높고 HDL이 낮고 그런 분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상관없이 내 몸에서 혈관에서 동맥경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중성지방을 낮추는 거는 사실은 약이 별로 없어요. 약이 있다고는 하지만 약을 먹어도 잘 떨어지지 않고, 중성지방은 밥, 빵, 면떡, 설탕, 단, 과일 이런 탄수화물이랑 당분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적게 먹으면은 당연히 중성지방이 떨어지게 되고 HDL이 올라가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게 되죠. 그리고 콜레스테롤 자체가 높건 낮건 상관없이 산화가 안 되게 되는 거죠. 1970년대에 콜레스테롤 심장 그 가설이라는 게 나왔어요. 안셀키스 박사라는 분이 의해서 나왔는데, 이분이 낸 것은 가설이었거든요. 그 가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처방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 고지혈증 약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됐는데, 몇 년 전에 이 논문이 조작된 거라고 밝혀졌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고 있어요. 1961년도에 타임지 표지에 그 안셀키스 박사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심장 콜레스테롤 가설이 굉장히 그 화두가 됐었는데요. 이 사람의 제자도 후에 그 폭로를 했는데, 총 22개국의 결과 데이터를 받았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킨다는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7개국의 자료만 활용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질 않고 잘못된 논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약도 개발되고, 그것 때문에 뭐 어떤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지고, 콜레스테롤을 막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마가린도 만들어지고, 사실 마가린이 더 안 좋은 거거든요. 마가린이나 식물성 그 지방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심혈관 질환을 더 악화시키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됐죠.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조작이라는 게 밝혀져서 전 세계적으로 콜레스테롤 섭취 상한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콜레스테롤이나 LDL은 수치가 높거나 낮거나 간에 전체 심혈관 질환 환자 중에서 그 절반은 콜레스테롤이 정상 이하인데도 심혈관 질환이 옵니다. 그러니까 왜 콜레스테롤이 낮은데도 그 심혈관 질환이 오냐 하면은, 콜레스테롤은 높고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산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오메가3, 6 밸런스 보통 1대4 정도가 좋다 그러죠. 오메가3가 1, 오메가6가 4 이 정도. 근데 우리가 먹는 식단은 1대4가 아니에요. 밖에서 사 먹으면은 더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를 먹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엽산이라든지 비타민 B12, B6 이런 것들을 안 드시면은 콜레스테롤이 아무리 낮아도 혈관이 산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산화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또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돼요. 그러니까 비타민C 같은 것들도 많이 드셔줘야지 그 혈관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산화가 되는지 산화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거라는 거, 이런 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혼선을 많이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셀키스 박사가 만들어 놓은 그 잘못된 가설을 저도 의과대학 다닐 때 배웠거든요. 근데 그 잘못된 가설을 배운 선생님들이 그대로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 콜레스테롤에 대한 공포를 조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후에 연구가 되고 그 논문이 거짓이라는 게 밝혀져 가지고 콜레스테롤이 그 누명이 벗겨지고,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콜레스테롤 약 자체를 먹어서 콜레스테롤을 억지로 낮추게 되면은 우리가 잃게 되는 게 더 많다는 걸 밝혀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은 아이러니하게도 몸에서 코엔자임 Q10을
빼버리기 때문에 신부전이라든지 부정맥이라든지 이런 게 또 올 수가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근무력증 같은 것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혈관 질환도 더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먹어서 우리 몸에서 빠지게 되는 코엔자임 Q10이 심혈관 질환을 보호해주고 좋아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콜레스테롤을 낮추게 하는 그런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게 된 분들이라고 하면은 코엔자임 Q10을 꼭 같이 드시는 게 좋고, 콜레스테롤을 단지 낮추는 것만이 우선이 아니다. 뇌를 구성하는 게 콜레스테롤인데,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아지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의 재료입니다. 호르몬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이 피곤해지고 면역에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막 어느 분들은 130, 총 콜레스테롤 140 뭐 이렇게까지 떨어뜨리시는 분이 있는데, 원래는 한 200에서 240 정도가 괜찮은 수치인데 이걸 너무 떨어뜨리게 되면은 면역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잘못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콜레스테롤 올리는 거는 지방을 먹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 먹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설탕이랑 탄수화물 먹어서 올라가는 건데, 우리가 지방을 먹어서 올라간다고 잘못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또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그 병원에서 혼나고 또 약도 처방받아오고 또 그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이런 분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들 혈관 건강하셔가지고 혈압이나 당뇨라든지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거 오지 마시고 건강한 그 혈관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